1994년 늦가을의 어느 새벽 한 가정집에서 단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죠. 그날 새벽 1시 로버트 크랩트리라는 남자가 딸이 자고 있을 거라 믿은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죠. 손에는 이미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벽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문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벽장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며 그를 덮쳤습니다. 순간의 공포, 그리고 반사적인 행동, 손잡이가 당겨졌습니다. 총알은 그 사람의 목을 꿰뚫었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시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그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날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이성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정이 그보다 빨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노예처럼 살죠. 기분이 좋을 땐 세상이 아름답고 불쾌할 땐 모든 게 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샤우터와 제롬 싱어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아드레날린을 주사하고 일부에게는 심장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죠. 다른 일부에게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가득한 무례한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 방에는 일부러 화를 내는 공모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분노하자 사람들의 감정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작용을 미리 들은 사람들은 침착했습니다. 자신의 심장 두근거림을 약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불쾌한 설문을 원인이라 여겼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했습니다. 감정은 사실 신체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실험이 있습니다. 출렁이는 구름다리를 건너는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전한 다리를 건넜고 다른 이들은 흔들리는 위태로운 다리를 건넜죠. 두 다리 끝에는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험의 조교였죠. 위험한 다리를 건넌 남자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 감정을 그녀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했죠. 그녀의 번호를 받아간 사람은 안전한 다리를 건넌 사람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렁다리 효과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저 몸의 반응에 붙은 이름표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감정은 생각보다 단순할까요?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끔찍한 성인식 의식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 그룹에는 문화적 의식이라 설명했고 다른 쪽엔 잔인한 고통의 장면이라 설명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봤지만 설명을 다르게 들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즉, 감정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언어나 판단이 개입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감정, 로버트 크랩트리가 느꼈던 공포처럼요. 이성과 언어가 개입할 틈도 없이 편도체가 먼저 반응한 것이죠. 이런 감정을 우리는 본능적 감정이라 부릅니다. 한편 SM이라는 여성은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가 총을 겨눠도 그녀는 오히려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뇌에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만큼 세상의 위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정은 단지 귀찮은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감정은 주관적인 걸까요? 혹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한 아이가 폭 50cm의 시내를 두려워합니다. 어른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아이에게는 위험한 도전이죠. 이 공포는 틀린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위험했으니까요. 즉, 감정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을수록 우리는 맞는 감정을 느낍니다. 독이 있는 개구리를 귀엽다고 착각하면 감정은 틀린 것이죠. 하지만 그 개구리가 독이 있다는 걸 알면 공포는 정당한 감정이 됩니다. 감정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지식이 해석한 신체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을 다스리세요.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풀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거나 산책을 나가도 좋습니다. 몸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둘째, 생각을 늦추세요. 즉각적인 판단 대신 느린 사고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까?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느린 사고는 감정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분노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적이면 비이성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감정은 사고의 결과입니다. 뱀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없다면 공포도 생기지 않죠. 감정은 사고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저도 한때 감정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늘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게 진짜 나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묻습니다. 이 감정 충분히 생각해 봤니? 조금 느리게 반응하면 세상은 훨씬 다르게 보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중요한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게 진정 빠른 길이더군요. 오늘의 이야기는 겐니카 도로 박사의 감정을 다스리는 삶의 철학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감정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해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